앞으로입니다. 오늘 9월 7일 특징주로 달아보는 주식은 넷패스 신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당연 이것도 작업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다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플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뭐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디스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죠. 3번 정밀전자도 마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통 이제 HTS를 키면 물론 설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여기 PR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PR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주가 배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PR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좀 바꾸면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우리는 보통 퍼 이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HTS에 저게 표시가 안 된다, 0이다 그러면 뭐 주가는 0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적자란 이야기죠. 안 봐도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당연히 이제 지켜보면 알 수는 있죠. 근데 이제 HTS 차트에서 PR이 0이면 이건 적자인 거예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적자죠. 보세요. 매출도 없어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무려 3,300억까지 갔는데 또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예, 16년도 180억, 작년도 160억, 올해 70억. 뭐 매출은 조금씩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적자죠. 계속 마이너스죠. 계속 마이너스예요. 넷패스 신소재라는 회사는 이게 항상 이 주식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최대 주주가 지금 보면 넷패스 계열이긴 합니다만은 무슨 키스톤 하이테크 투자 목적 회사라고 보통 유한 회사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회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게 넷패스 계열인데, 예? 넷패스 계열인데 지금 주인은 무슨 투자 조합이 갖고 있고, 근데 주가는 지금 보면 12년도에 한번 이렇게 얼마죠? 한 3,000원 잡고 2,500원에서 한 15,000원까지 18,000원까지 몇 배야 이거? 무지하게 해먹고, 그리고 또 조금 한 3년 쉬었다가 또 작년 8,000원대부터 지금 벌써 4배 이상 해먹고 있죠. 그래서 일봉을 보면 최근에 계속 견조하게 가다가 이제 어제 같은 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제가 어저께 무료방에서 약간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죠. 이 차트는 무슨 차트입니까? 라고. 네, 이건 돌파형이죠. 이때 같은 위치인데 이건 음봉이잖아요. 확률적으로 물론 무조건 오른다는 말은 아닌데 확률적으로 한 번 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상승 확률이 높죠. 그래서 마침 오늘 슈팅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실제적으로 회사가 부실한데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 작은 플로를, 이 뉴스 플로를 조금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없는데 8월 가장 최근의 재료를 보면 자꾸 자금을 조달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건 옛날에 찍은 건가? 예, 여기 있죠. 500억 정도? 예, 500억 정도 했는데 요게 이제 100억 정도는 돈이 없으니까 쓰고 400억 정도가 타법인 운영 취득 자금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들어오고,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시를 볼 때 정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운영 자금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악재입니다. 주가는 안 올라가요. 내려갑니다. 근데 타법인 취득 자금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명시를 하면 이건 뭐냐면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리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이제 부실한 제조업들이 타법인을 인수하면
가장 시장에서 먹힐 만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먹힐 만한 것을 재료를 준비하게 되죠. 그게 만약에 2015년도 만약 그때 15년도였다면 그건 화장품 회사를 인수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먹히는 건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을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IT 쪽을 건드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SMO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걸 붙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의 그 시너지를 붙이기 위해서 거예요. 2차 전지를 좀 강화한다. 2차 전지 회사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데, 좀 단기적으로 띄우고 싶을 때는 보통 바이오를 많이 붙이고, 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제조업이 좀 본업과 붙일만 하다.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떤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반도체 뭐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이 장비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걸 붙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이온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아폰 검사기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여기에다가 그 장비에서 조금만 기술 발전해서 2차 전지 장비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SMO처럼 완전 작전인데 자율주행차 붙이고 2차 전지 붙이고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 IT를 붙이는 애들은 세지 않아요. 그 뭐라고 할까? 그 붙일 수 있는 재료의 힘이 세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기왕이면은 바이오를 붙이는 게 주가는 제일 잘 갑니다. 물론 제가 지금 랩에서 신소재가 어떤 재료를 붙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정컨대 어느 정도 뭐 바이오 쪽에 이런 걸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잘 보면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예전 공시를 딱 들어가 보면 지난 7월 달에 요거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계속 가져온 거예요. 아까 500억 들어온다고 한 거 있잖아요. 500억 7월 4일날 500억. 100억 정도는 자기가 쓰고 400억 정도가 타법인 운영 자금인데, 그럼 이게 7월 달에 했으니까 잠깐 보통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납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법이 있어요. 그럼 전자공시에 들어가게 되면 자금 조달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최근 공시를 볼 필요가 있어요. 8월 31일 공시를 보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트라는 게 있습니다. 다트, DART. 다트란 걸 가면 돈을 진짜 넣는지 안 넣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초순에 이 네페 신소재는 무려 50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8월 31일 날 정정 공시를 해요. 정정 공시를 했더니 보니까 기한을 미룬 거죠. 한 보름 정도 미뤘고, 9월 14일로 지금 돈을 미뤄놓은 겁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아직 안 넣었네요. 이런 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름 미뤘어요. 그쵸? 원래 납입일이 8월 31일이었는데 미뤘습니다. 9월 30일.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석하냐면 8월 말에 이날 빠졌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주가라는 게 이제 그걸 공시를 보는 건데, 7월달 정도에 자금 조달 공시를 해가지고 올렸다가 계속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공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정자 공시가 들어오면 일단 공시할 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보통 여기서 이제 1개월 정도의 그 납입 일가에 그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300억, 500억 정자를 한다고 해서 이 자식들이 바로 돈 한 방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납입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잖아요. 내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왜? 납입 연장 공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얘가 8월 31일 날 납입일이었는데, 예?
안 해버리, 여기 날이 없으니까 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31일 날 납입을 안 하고 보름 미뤄놨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는 거는 또 뭐죠? 9월 14일 날 예정된 9월 14일이면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예정된 납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름이란 시간을 벌어놓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돌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가 붙는 거고, 오늘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최소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거의 이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10%짜리는 안 나올 겁니다. 다시 이제 4만원대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다음 주 5그레이드 남았잖아요. 그렇죠. 5그레이드 남았기 때문에 거의 가다가 이러다가 딱 마지막 한 목요일 정도가 되면, 금요일이 디데이니까 목요일 정도가 되면 올라간다 그러면 보통 납입을 하는 거고, 내려가면 납입이 안 되거나 연장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패 신소재는 다시 이제 그런 기한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만이 약간의 정상적인 변동성이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다시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납입을 해요. 납입을 하면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선반영에 대한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납입을 하게 되면 흔들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돈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 또 납입을 안 하고 또 연기를 한다. 그러면 제법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자체를 조금 체크하시면서 네페스 신소재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유상증자와 납입에 대한 관계를 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는 여기서 붙은 거는 당연히 직업적인 이런 내용을 모르고도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을 말하는 거고, 이제 오른 상태에서 이미 다음 주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정강 후약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높고 수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불안 심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계하는 게 좋고요. 또 반대로 납입을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급등 이후에 차익률이 나올 것이고, 납입을 또 연기한다면 그때는 그때는 요건 다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네페스 신소재였습니다.